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일 이제 올해 2022년도 이제 경찰 순경 이제 공개 채용 시험이 이제 이제 마무리됐는데, 자, 이번에 이제 경찰화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난이도가 무척 좀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경찰 순경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 간부가 이제 시험이 더 쉽게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나왔는데, 자, 우선 이제 문제 자체도 이제 크게 이제 경찰은 법 시험이긴 해요. 법 시험인데 좀 응용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사고를 유하는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자,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경찰 기면 시험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우선 이제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 강조했던 게 이제 순서를 하나 강조해 줬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경찰의 소음복장에 관련된 이제 관계된 법규 판례에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있었고, 프랑스의 재화 형벌법전 혹은 경제 처벌법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 자, 그다음에 지방 자치법전. 예, 그다음에 경찰 행정법.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순서다 그랬잖아요. 순서다. 이게 순서다. 자, 그래서 4번을 본다면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속초 위험 방지로 한정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자, 경제처벌법전이 제정됐다. 4번이 틀린 거죠. 이게 먼저 등장한 거죠. 이게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이게 등장했다 해서 틀린 거죠. 순서잖아요. 순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게 만들어졌다 해서 틀린 거죠. 순서 자체가. 이거는 뭐 1794년도 했고요. 1795년도 했고 1882년도 있잖아요. 그래서 4번. 자, 2번. 자, 국적법상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국적법 보면 사무가 두 가지가 있죠. 국가 경찰 사무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 경찰 사무로 각각 구분하고 있대. 자, 말 그대로 업무 자체를 부르는 거잖아. 업무 자체.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1번, 2번, 4번은 자치경찰 사무고 3번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자, 3번. 자, 마찬가지로 국자법상 있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자, 무엇이냐? 자, 올바른 것은 2번이고, 자, 1번, 3번, 4번을 본다면, 자, 우선 1번은 위원 관련된 있잖아요. 이제 위원 관련된 구성인데, 자, 국가는 자, 7명이래. 상임위 1명이고 비상임위 6명이고, 자치, 시도 자치도 7명이 돼. 다만 여기는 상임위 2명이고 비상임위 5명이죠. 5명. 그래서 1번은 공통상안이고요. 자, 2번은 둘 다 공통상이죠. 경찰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될 수 없다. 2번이 맞고요. 3번. 자, 3번에서 이제 임시회에 있어서 자, 국가는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 그리고 여기는 2명 이상이고요. 2명 이상.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자치만 해당되는 거고, 4번. 자, 4번에서 이제 국가는 보궐위원은 전임자 자녀 임기만 수행하고, 자녀 임기만. 다만 이제 자치도 보궐위원 전임자 자녀 임기만 하되, 다만 이제 여기 이제 단 하나 유예가 있잖아요. 이때 보궐위원 있어서 전임자 자녀 임기가 1년 미만 시 보궐위원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1년 미만 시는요. 그래서 4번도 자치만 해당되는 거죠. 자치만. 자, 1번, 3번, 4번은 자치만 해당되고 공통상은 2번이고요. 자, 4번. 경찰 재량 관련 소무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4번은 개념이 서로 바뀐 거예요. 경찰의 그러니까 크게 재량권 일탈이란, 그러니까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있어서 그 개념을 물었어요. 일탈이란, 그다음에 남용이란. 자,
일탈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외적 한계. 그 다음에 남용이 내적 한계인 거고요. 내적 한계. 내적 한계. 그래서 서로 길만 바뀌면 돼요. 알겠죠? 자, 재량권의 이탈이란 재량권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 일탈이 이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 옳창은 4번이고요. 자, 5번. 자, 5번 이제 경찰의 기본 이념. 자, 기본 이념도 워낙 우리가 많이 봤죠? 기본 이념. 경찰의 기본 이념은 민주성, 으로서 크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그다음에 인권 존중주의. 이로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처럼 효율성 갖고 있죠. 효율성. 효율성으로서 경영주의가 있고요. 경영주의. 그래서 가번 본다면 헌법 나오면 크게 뭐다? 크게 이제 니은번에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자,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국민이 즉 국민이 주인하잖아요. 국민이 주인. 민주주의. 자, 나번.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예울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처럼 크게 본다면 인권이죠. 인권이고. 답원. 자,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해 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주의를 말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6번.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청탁 금지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 본다면,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을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 아닙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6조에 있어요. 제6조에 서면 신고. 자, 2번 부정청탁 금지법에 있어서 자, 크게 본다면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입니다. 이것도 서면 신고. 제7조 이것도 서면 신고.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某某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서 1시간 동안 강연하고 50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면 대통령 정하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 금액을, 소속 기관장 아니죠? 항상 강조했죠. 이거는요. 부정청탁 금지법 제10조죠. 제10조. 초과된 금액은 제공자에게 반환이죠. 제공자에게 반환. 자, 올바른 것은 4번. 자, 7번. 자, 부정부패 가설 즉 이론에 대한 시험으로 학자 이론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격번 부패의 사회를 통해서 신임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게 된다는 원인,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 체계로 보고 있다. 구조 원인 가설이죠. 구조 원인 가설. 자, 구조 원인 가설은 니도퍼, 로버트 바커죠. 바커. 자, 니은번 시카고 경찰에 관련된 시민이 이처럼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이게 전체 사회 가설이죠. 시카고 시민. 전체 사회 가설. 학자는 윌슨이죠. 윌슨.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8번 봅시다. 8번. 자,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 직업인에서 경찰의 윤리적 문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갑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정보, 상호안전 등 다른 전체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 분야만 생각하고 업무 결정했다보다 소외죠. 자신의 분야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분야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소외. 즉 나무를 보되 숲을 못 보는 현상. 우리가 소외다 하고 몇 번 봤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번. 세프티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OX 올바르 표시한 것은, 자, 우선 기억번의 O고 니은번의 X, 디귿번의 X, 리을번의 O.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일종의 활동의 활성화라고 하고요. 자, 이에 대한 종류로서는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의 위치, 활용선의 설계가 있으며 단 뒤에 통행로의 설계,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 통제죠. 자연적 접근 통제. 자,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자,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고 주민들이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권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또한 외빈들에게 침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를 차단하는 원리는 자연적 접근 통제 아니죠? 이 원리는 이처럼 영역성의 강화죠. 영역성의 강화. 자, 영역성의 강화. 그래서 OXXO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는 원칙을 전제했을 경우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은, 자, 법률에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크게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따라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고르는 거잖아요. 행위를요. 자, 그래서 기억번. 자,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 지도 비권력이죠. 등교 지도 비권력. 니은번.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 정책 홍보도 비권력이고요. 디귿번. 자,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이것들도 비권력이고요. 자, 기억니은 디귿이 맞죠? 다만 리을번. 자, 공무원에 대해 특정 종교를 금지하고자 할 때는 법적 근거 있어야죠. 법적 근거 있어야 할 거고요. 자, 미음번. 자살을 시도하는 경찰관에 대한 경찰관사 보호도 법적 근거 있어야죠. 법적 근거 있어야 하고요. 비읍번. 자, 붕괴 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 금지도 법적 근거 갖고 하는 거죠. 법적 근거. 자, 따라서 한마디로 10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고르시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정답은 경련 디귿. 자, 11번.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특히 2번은 자, 제가 제 모의고사 10회 12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480명을 기억해라. 480명. 자, 그래서 이번은 이준규 서장이 아니라 안종삼 총경이죠. 안종삼 총경. 제가 480명 기억해라고 그랬잖아요. 480명. 최근에 제가 이 위인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위인을요. 자, 480명 하면 안종삼 총경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 모의고사 10회 12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2번. 자, 12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우선 보면 4번. 적법 위법 불문하고 재량 준수에 따른 행정관제에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유소속 원칙 적용될 수 있다. 하나 빼죠. 위법이죠. 위법. 즉 위법한 행위, 즉 위법한 처분, 위법한 행위 혹은 위법한 처분에 있어서는 이전 자유소속 원리, 자기 구속의 원리 적용 안 되죠. 위법은요. 즉 위법은 내가 지킬 필요 없다고 했잖아. 위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정답 3번 틀렸죠. 적법 위법 불문 아니죠. 위법은 빼야죠. 위법. 즉 적법한 재량 준수에 대해서는 자유소속 원칙 적용될 수 있지만 위법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소속 원리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3번. 자, 경찰 공무원 관련 법률에 따른 다음 설문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 2번, 3번인데 좀 약간 1번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지금 1번은. 자, 우선 자, 관련 사건 관할에 있어서 관련 사건의 관할 아래 있어서 이처럼 상급자, 하급자 관련돼서는 상급자로 움직이는 거고 상급 기관, 하급 기관에 있어서는 이처럼 상급 기관인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 그러니까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기관하죠.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죠. 상급 기관으로요. 자, 그래서 1번 본다면 자, 땡땡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이제 순경을이 관련된 징계 사건 등은 이전 땡땡 경찰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는 거. 다만 갑의 감독상 과실 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사건을 분리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자, 이건 이제 각각 이제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각각 심의 의결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이제 성격상 봤을 때는 상급자보다는 각각 이처럼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라는 거 한다. 좀 이걸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로요. 자, 1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옳지 않고요. 자, 2번. 자, 경찰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사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있어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아니죠? 나중에 이걸 다시 당연무효로 보죠. 당연무효. 취소되잖아요. 임용에 대해서 취소. 그래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3번. 국방자 사무를 담당하는 땡땡 경찰서 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소속 기관장인 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소송 피고는 청장이다. 자, 소송의 피고는 경찰 청장이 맞죠? 단 청장이 위임시는 위임 받은 자가 피고죠. 위임 받은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소속 서장이 피고 되는 거죠. 소속 서장이 피고가 된다는 거. 피고. 위임으로 주면 위임 받은 자가 피고잖아. 자, 따라서 1번, 2번, 3번 틀렸고요. 그래서 4번에 맞는 말이죠. 4번. 자, 우리가 이제 4번에 있어서 크게 자, 공무원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은 그 당사자에게 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닌 그 소속 서에 수여된 경우는 포함되지는 않겠죠. 이때는요. 그 당사자가 표창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자, 14번. 자, 경찰 공무원 관련 법률에 따를 경우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자, 우선 이제 2번, 3번에 있어서 2번, 3번. 자, 2번, 3번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본세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세. 자, 2번하고 3번은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있습니다. 제5조에. 여러분 이제 기본세 들어가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하나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자, 우선 이제 4번을 본다면 크게 자, 무엇을 받았냐? 자, 받은 게 보니까 감봉을 받았어요. 감봉. 자, 감봉에 따른 승진에 대한 제한 기한이 12개월이죠. 12개월. 근데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추가한다 그랬죠. 6개월 추가. 그래서 18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는 거 맞고요. 자, 1번입니다. 자, 보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갑이 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되기 전에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아서 자, 이전 임용권자가 그 대상자를 명부에서 삭제를 시켰다. 자, 따라서 순경갑이 승진 임용의 대사 제외가 되었더라면 그 임용권자의 승진 후자 명부에서 삭제하기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 아니죠. 수업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처분 아니죠. 준사법적 행정행위잖아.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번. 그래서 기본서에 따르게 써 있습니다. 이런 징계에 있어서 행하는 것도 하나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15번 갑니다. 15번. 자,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를 경우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아래에 대한 설문으로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자, 땡땡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갑이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 등 각종 비행위로 인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매 징계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갑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옳지 않아서 2번이죠.
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취소 명령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 뒤에 틀린 거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력 상실한다. 이건 아니죠. 있기 전까지는 종전에 처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 때 이거 미친다라면 그날 시험 미쳐버린다 그랬잖아 우리가. 자, 미치지 아니한다죠. 자, 당연소유력 상실 X죠. 자, 그 밖에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요. 자, 16번 봅니다. 자, 다음은 경지법 범죄 예방과 제재에 관련된 사례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가장 올바른 것은 2번이고요. 자, 1번, 3번, 4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례를 본다면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에 있어서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갑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아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이때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심한 욕설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아니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갑을 만나기 위해서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에 차단하여 갑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시켰다라는 거. 자, 1번 봅시다. 자, 경지법상 경찰관의 제재 관련 부분은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한적 이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아니죠. 자, 지금 범죄 예방과 제지도 우선 대인적 즉시 강제 우선 해당되고요. 해당되고. 자, 그래서 즉시 강제란 자체는 의무 우선 불이행이 전제는 아니죠, 이건요. 전제는 아니죠. 의무 불이행 전제는요.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여기까지 맞고 한번 딱 자르고 여기까지 맞고요. 자, 이때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행하는 비권력은 아니죠, 그건요.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뒤에 틀린 거죠.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맞고요. 여기까지는 맞고 다만 여기까지는 맞고 뒤에가 비권력이 아니죠. 권력이죠. 권력.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3번. 자, 경제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 순수한 객관적 기준을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 판단할 것을 한다. 서로 바뀐 거죠. 즉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에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 3번 들었고요. 이것도 유사하게 판례를 봤습니다. 우리가 4번. 자,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 시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주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 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 요건의 법은 아니죠. 이거 즉시 강제죠. 즉시 강제. 따라서 올바른 것은 2번. 자, 17번 봅니다. 17번. 자,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주는 행정장애에 대한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해당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입니다. 미음 번 아니에요.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이잖아요. 수립.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고르는 게 지금 뭐 하명, 허가, 뭐 면제, 뭐 특허, 인가, 대리,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이 포괄적 좀 다 물어본 질문이잖아. 다만 미음번은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하허면, 특인대, 공통수학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건요. 자, 따라서 이처럼 올바른 것은 해당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입니다. 4개. 우선 저 기억번은 허가. 자, 그러면 허가고. 그러면 이제 디귿하고 리는 하명이죠. 하명. 그러면 니은번은 인가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인가 이런 것들을 신청, 거부 이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4개. 자, 18번 봅니다. 행정조사에 관련된 사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조사는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고, 자, 1번 본다면, 자, 행정조사도 법에 이처럼 법에 행정조사도 법령에 의해서 하되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시는 예외죠. 예외. 다만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 통보. X. 반드시는 아니죠. 원칙 서면 통보를 하되 단 예외적으로 구도 가능하죠. 구도 가능. 자, 3번. 자, 경찰 작용은 행정작용 일환이죠. 따라서 수사에서도 행정조사 기본법 정대에서 원칙. 수사는 아니죠. 수사는요. 따라서 올바른 것은 4번. 자, 19번. 자, 허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 2번, 3번 봅니다. 1번, 2번, 3번.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률상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 아니죠. 허가는 허가와 관련된 법적 제한만 해제를 해주죠. 허가 관련된 법적 제한만 해제해주고 관련이 없는 다른 법적 제한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모두 해제는 아니죠.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에 부과된 자기, 부자기, 의무 및 급부무를 모두 해제해준다. 자, 2번도 틀렸죠. 허가는 부자귀를 해제해주는 거고 자귀나 뭐 급부나 수인은 면제를 통해서 해제해주는 거죠. 면제. 허가는 부자귀 해제해주는 거고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허가와 특허는 당사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점 아니죠. 자, 허가 원칙 신청이 있어야 하되 예외 신청이 없는 허가도 있죠. 허가 있음. 다만 특허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신청. 자, 3번도 틀렸죠. 자, 올바른 것은 4번이고요. 자, 26번. 경지법상 즉시 강제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모두 3개죠. 기억, 디귿, 리을. 경지법 모르잖아요. 경지법. 자, 기억번 본다면 기억번 보시면, 자,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체포하는 것. 경찰 장구 사용이죠. 경찰 장구 사용. 경지법 10조의 2죠. 10조의 2. 자, 디귿번. 불법 집회로 인한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최루탄 분사기 사용. 최루탄 분사기 사용. 경지법 10조의 3이고요. 자, 그러면 1번.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 또는 피난시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위험 발생의 방지 등 해서 경지법 제5조죠. 제5조. 경지법 제5조.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경지법이죠. 경지법. 그래서 정답은 3개.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3번. 3번입니다. 자,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 정보 주체란 자,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정보 주체다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뭐 개념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개념. 자 22번 수업 때 여러 번 강조했죠. 이거 암기하라고요. 즉 정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로 출입 가능한 장소 이거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제5조. 그래서 정답 전부 다 출입이 가능한 장소죠. 5개. 제가 수업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 암기하라고요. 장소. 자 23번 봅니다. 23번.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련된 설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고 자 2번 3번 4번 봅니다. 2번 3번 4번. 자 2번 이제 보시면 자 자기 의무를 부과한 행정처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 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 기본권에 기초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자 행정 대집행법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행정 대집행법 법적 근거 필요하죠? 법적 근거 하에 실시하는 거죠. 법적 근거 하에. 이때 법적 근거로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을 갖고 있잖아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틀린 거고요. 3번. 자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서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한다 아니죠?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의뢰 가능. 그래서 견인조치 했잖아요. 차량의 견인조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 했잖아. 자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아니죠? 통고처분 할 수 있다 배우잖아 우리가. 통고처분 할 수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통고처분 하야 한다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배우잖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재량이잖아요 재량. 그래서 4번 틀렸죠. 통고처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올바른 것은 1번. 자 24번 봅니다. 행정심판법상 사정 재결에 관련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재결에 있어서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로 각각 나뉘되 각하는 요건 미구비, 기각 요건 구비가 되었으나 자 상당한 이유 없음 그랬고 인용 요건 구비가 됐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 자 사정 요건 구비가 되었고 상당한 이유 있는데 플러스 뭐 한다? 기각을 한댔잖아요. 기각. 그래서 기각재결의 일종이잖아. 기각. 수업 때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나눠가지고. 자 1번 틀렸죠.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죠. 기각재결. 미안해 못 받아줘 하고 사정한댔잖아. 자 정답은 1번. 자 25번. 자 국가 배상에 관련된 설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3번도 예전에 수업 때 했습니다. 외국인의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인정되고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 등에서 발생 요건을 비교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죠. 조약 체결 필요 없죠. 보증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외국의 법령이나 뭐 판례, 관례 등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인정되면 되는 거지 반드시 조약을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3번이고요. 자 26번. 26번도 문제 보면 좀 약간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무에서 일수를 왜 숙녀한테 물어봐. 자 보면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선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 그다음에 리을, 미음. 자 우선 디귿번은 형사국 업무야. 형사국. 그러면 리을번은 경비국 업무고요. 경비국. 미음번도 형사국 업무고 다만 기억번은 자 아동청소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제외요. 알겠지? 제외. 자 아동청소 대상 사무도 생활안전국의 업무지만 다만 이런 업무는 제외요. 제외.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미음 4개. 시험도 내려면 좀 좋게 내야지. 왜 그러니까 낼 만한 걸 내야지. 너무 심하게 내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니까. 출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진짜 그지같이 나올 텐데 점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수 맞게끔 공부한 만큼 보람 있게끔 시험 문제를 내줘야지. 너희들 엿먹어라, 족대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되지 진짜. 학생들은 이거 하나 목적을 가지고 진짜 매일같이 코피 쏟아면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시험을 풀 수 있게끔 내줘야지. 아무나 막 가서 시험 문제 내는 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27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고요. 1번, 3번, 4번 틀렸고 1번. 법칙행정의 원칙에 관련된 전도적 견해, 법률의 지배는 아니죠. 3원칙이잖아.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잖아요. 유보. 법률의 지배는 아니잖아.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요. 자, 3번. 법규 명령에는 위임과 집행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틀렸죠? 위임 명령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집행은 단지 집행만 하기 위한 명령 때문에 규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3번 틀렸고요. 4번. 자,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체류액의 혼합,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사수차 운영 지침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있잖아. 그러면 자,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더라도 위헌 또는 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문제 줬잖아요.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경찰청장의 사수차 운영 지침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아무리 불가피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8번. 권한의 대리, 위임에 대한 선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대리 때도 강조했어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복 대리든 이 효력은 다 피대리 관청을 위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피대리 관청을 위해서 권한 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바로 틀린 거죠. 그 효과는 대리관청의 규정이 아니라 피대리 관청에 규정되는 거잖아. 권한 대행이다 했잖아. 권한 대행.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29번. 뭐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선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격번. 격번은 메슬로우죠. 메슬로우. 뭐 니은번 Y이론, X이론 하면 맥그레거 X이론, Y이론이고요. 자, 디귿번 성숙, 미성숙 이론입니다. 성숙, 미성숙 이론. 그래서 아제리스가 한 거고 릴번은 동기, 그 다음에 위생이론. 동기, 위생이론. 자, 헤르즈베이가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여러분 교재 그대로 있어요. 이거 개념. 자, 30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근무 성적 평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실무지. 이게 왜 숙련때 내냐고 이런 것들을 진짜. 자, 30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 엄격한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의 계급의 경찰 공무원의 제2의 평정 유세에 따른 근무 성적 평정은 수, 우, 양, 가로 자 분배해야 한다. X야. 자, 이 수, 우, 양, 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승진에서나 물어봐요. 승진에서나 왜 수경내 이런 것들을 진짜.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낼 만한 건 내줘야지. 31번 봅니다. 자, 경찰분의 관련 법률에 따른 경찰분의 신분 변동에 관한 선물로 가장 올바른 것은 2번이고. 자, 1번. 자, 중징계 의결의 요구인 경찰분의 갑에대해서 직위 처분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 근무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틀렸죠? 자, 대기를 명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서 이때 직위해제 시 이 경우 대기명령하는 거죠. 대기명령. 징계는 아니잖아요. 징계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예전에 제가 수업 때 예를 들었잖아. 만약 분리되면 가장 불량하다 계속 더한다는 거. 과반수 나올 때까지. 그래서 2번에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땡땡 경찰서 소속 경위을의 경감으로서 승진 임용 시 도리사하는 거 아니죠? 자, 경정의 경정의 휴직 직외제 그다음에 휴직 직외제 강등 정직 복직하고 그다음 휴직 직외제 파견이구나. 파견. 죄송합니다. 휴직 직외제 정직 파견 복직 경감 이하의 자 임용권에 있어서 경감 경위의 신규 채용이나 경위 경사의 승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경감에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이제 승진. 자, 경감에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승진은 크게 자 경찰청장이 시키잖아요.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의 임용권은 경찰청장 권한이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경찰청장의 권한. 자, 따라서 시 도리사하는 건 아니죠. 경찰청장하는 거고요. 경찰청장. 또한 이때 자 을에 대한 휴직 복직도 이전 경찰청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4번 자 순경 채용후자 명부에 등재된 후자로서 이처럼 병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이내 원하는 유예 기한을 정해서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자 명부에 유예한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해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이고요. 자, 32번. 자, 행정작용 및 경찰 공무원의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설문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리을, 미음 2번이고요. 자, 기억번입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위반 처분 및 대통령 부작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들었죠? 대통령의 부작위는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이고요. 자, 디귿번.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죠. 기명을 하는 거죠. 기명. 자, 비읍번. 감사는 국회 법원 및 헌재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해서 이를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자, 국회 법원 헌재는 제외입니다. 제외. 따라서 올바른 것은 2번. 자, 33번.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관련 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우선 자, 112 종합상황실 이처럼 근무 요원은 근무기간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바로 정답 줬죠. 1번 틀렸죠.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틀렸고요. 자, 34번 스토킹 처벌법 보겠습니다. 자, 스토킹이 올해 1차 때는 하고 또 2차 때 또 출제했습니다. 스토킹이요 지금. 자, 보시면 자, 올바른 것은 기억니은 들으시고 자, 리을번. 자, 리을번은 잠정 조치죠. 잠정 조치 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 첫 번째 서명 경고, 두 번째 100m 이내 접근 금지, 세 번째 전기, 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네 번째가 구치소,
등의 유치.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자, 이때 이제 보면 3줄 유치한 또는 구출된 1개월 초년면서 유치할 수 있죠? 1개월 범위 내 할 수가 있고, 자, 이때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시에는 결정으로 2개월 변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2개월이고요. 필요시 연장 가능하죠? 연장 가능. 자, 연장 가능해서 2호하고 3호다 그랬잖아. 4호는 연장 안 된댔잖아요. 4호는요. 자, 정답 3개. 올바른 것은 경리엔 디귿 3개. 자, 35번 봅니다. 아청법 본다면, 자, 아청법 때 수업 때 이제 강조항 하나보다 이거죠? 디지털 성범죄 이거 나올 거다 했잖아요. 나올 거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경우는 사전에 상급 관서 수사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수사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초과 수업죠. 3개월. 정답은 2번. 35는 제가 아청법 때 강조했어요. 아청법 때 다 나왔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나올 차례다 했잖아요. 3개월. 36번 봅니다. 실종아동법과 업무처리규칙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몇 개냐? 올바른 것은 리을, 미음 2개고요. 기억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니은 디귿. 자, 기억니은 디귿 보기 앞서서 예전에 이제 강조했던 거 하나 한다면, 아동 등에서, 아동이란 실종 당시죠. 실종 당시. 그다음에 장기, 실종, 아동 등, 아동 등은 신고를 접수한 지고요. 그러면 가출인, 가출인은 신고 당시. 그래서 세 가지 이거 앞에 주어 꼭 체크해라 하고 여러 번 강조했어. 주어를요. 그래서 기억번. 장기 실종 아동들은 보호자부터 이탈한 지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죠. 신고를 접수한 지. 들었고요. 자, 니은번. 자, 경찰 과잉사장은 발생 신고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수사 혹은 수색 여부를 결정하죠. 지체 없이 결정한다. 지체 없이. 자, 디귿번. 자, 디귿번도 자료 관련돼서 보정기관 해가지고 18세 미만 가출인 5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8가5 잡냐 그랬잖아. 18가5 잡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3개 틀렸죠. 따라서 올바른 것은 2개, 릴미음 2개. 자, 37번 봅니다. 37번. 자, 성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규칙에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혹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을 조사하는 진술 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반드시 참여 X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 또는 있잖아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서 진술 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자, 반드시라네요. 알겠지?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서 이처럼 진술 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옳은 것은 4번. 자, 38번. 자, 행사 안전경비에서 군중 정리 원칙 관련 소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1번 봅시다. 밀도에 희박한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고 간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 혼잡이 야기되므로, 여기가 딱 자르고, 따라서 야기되므로 어떻게 한다? 사전에 블록화시키는 거죠. 사전에 블록화하여 이처럼 군중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제 3줄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한 상황을 대비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3번에 있는 경쟁적 사태 해소에 관련된 방안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9번 봅니다. 자, 지시법에 관련 소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 목적, 장소 및 시간, 참가 예정 인원,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을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사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다라도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통을 했다면 이러한 금지통에 위배해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이전 집법 위반 X. 자, 지금 나왔잖아. 자, 뒤에 즉 다른 집회 개최를 봉사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 이때는 뒤에 신고된 집회 시를 금지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금지받은 집회 시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이를 갖고 위반해 볼 수는 없죠. 자, 이거는 대판 대법 판례 한번 보시면 돼요. 대판 2011도 그 다음에 13299 검사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 판례 똑같이 나온 판례예요. 이거. 자, 뒤에는 뒤에 열린 집회 시를 가지고 이제 위반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40번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를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4번은 여러분들 강론 기본서업 277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 알겠지? 자, 난폭운전 처벌 대상에 있어서 난폭운전에 있어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입니다. 제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야. 그래서 4번에 틀린 겁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난폭운전의 그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알겠지?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것입니다. 4번. 자, 이걸로 해서 이제 올해 시험이 다 끝났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문제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약간 어려워요. 진짜로요. 어려워요. 1차보다 많이 어렵고 또한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단순한 문제도 있는데 좀 생각을 유하고 또한 이제 한번 생각을 좀 유하는 문제 좀 많이 많이 이제 출제한 편이고 또한 봤을 때도 순경에 진짜 필요한 문제가 있고 진짜 이건 순경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고 근데 순경이 아닌 문제는 가급적 출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추천들이.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피땀 흘려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시험 봤을 때 어느 정도 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해서 좀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시험 때 이거 모르겠다 다 찍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죠. 시험 문제를 진짜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출제원들도 출제할 때 항상 좀 염두도 해주고 그래 해주고 해주세요. 자신들은 뭐 경찰관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지 말고 진짜 시험들은 좀 시험답게 시험을 내줘야 보는 사람들 기분 좋지. 어제 시험 볼 때 학생들 대해서 그랬더라고요. 한숨이었대 한숨. 이건 아니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진짜. 자, 아무튼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자,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5개에서 30개면 좀 약간 선방한 것 같아요. 진짜 25개, 30개. 뭐 30개 이상 맞았으면 좀 약간 고득점 많이 나올 것 같고 25개, 30개가 한 이제 중간 정도 선방한 것 같고 30개 넘으면 이제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 자체가 다 어렵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1차보다는 이제 필기 합격 컷은 좀 약간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떨어질 것 같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점수라는 게 처음부터 나와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시험을 위해서 계속 준비한 만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최소한 일주일 한번 푹 쉬세요. 알겠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떠나서 그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내년 3월 달을 바로 준비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바로 열심히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